후궁 박씨는 무당이 준 저주의 바늘을 집어들더니 인형의 심장을 향해 한치 망설임도 없이 내가 깊숙이 아니면 찔러 그 넣었습니다. 누구도 가질 수 없다.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궁녀순이는 누가 비명도 좀 도와주세요. 지르지 못하고 사시나무 떨듯 떨고 중전마마가 있었습니다. 위험합니다. 왕은 수십 명의 군사와 횃불을 거느린 차에 박씨의 처소로 이놈들 무엇을 들이닥쳤고 하느냐? 그의 눈에는 이미 서슬퍼런 당장 저 분노가 어머니 서려 빗장을 있었습니다. 불러! 왕의 불호령의 바닥으로 내동댕이 전하, 쳐진 박씨는 무슨 말씀이옵니까? 흐트러진 머리칼 수첩은 사이로 정말 도끼어린 억울합니다. 눈빛을 숨기며 더 이상 변명하지 억울함을 마라. 호소했습니다. 여러분은 평생을 믿어온 사람의 얼굴이 어느 날 갑자기 낯선 괴물처럼 보인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의 품 안에서 나를 죽일 독이 자라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무너져 내리는 심정을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 왕조의 가장 화려했던 궁궐 뒤편. 차마 실록의 정사로는 다 기록하지 못한 채 입에서 입으로만 전해 내려온 어느 여인의 어긋난 욕망과 그 끝에 기다리고 있던 서늘한 인과응보에 관한 기록입니다. 사방이 죽은 듯 고요한 한밤중이었습니다. 궁궐의 가장 외진 곳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 정막방이라 불리던 처소의 문틈으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매캐한 향냄새가 뱀처럼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당시 왕의 총애를 한몸에 받으며 권세가 하늘을 찔렀던 후궁 박씨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춤추는 촛불 그림자 사이로 기괴하게 비틀린 지푸라기 인형이 놓여 있었지요. 박씨는 본래 성박 가난한 집안의 딸로 태어나 궁녀로 들어온 여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성실하고 눈망울이 맑은 아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빼어난 미색과 영민함으로 왕의 눈에 들어 후궁의 첩지를 받으면서부터 그녀의 마음속에는 시커먼 욕망의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자리를 얻으니 권력이 탐나고 권력을 얻으니 왕의 마음을 오로지 혼자서만 독차지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녀에게 중전마마는 넘어야 할 산이자 반드시 치워야 할 걸림돌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박씨는 이 일을 꾸미기 전 도성방 용하다는 무당을 몰래 대궐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여자를 밀어내고 내가 그 자리에 앉을 수 있겠느냐? 박씨의 물음에 무당은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지푸라기 인형과 은침 수십 개를 건넸습니다. 사람의 사주를 적어 인형에 붙이고 매일 밤 자정마다 가장 아픈 곳을 찌르십시오. 그러면 그 고통이 그대로 전해져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될 것입니다. 박씨는 그날 이후 매일 밤 이 금기된 의식을 치렀습니다. 내가 아니면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다. 내가 얻지 못할 바엔 차라리 모두 죄로 만들어버리겠다. 박씨는 낮게 은졸이며 품 안에서 서슬 퍼런 은장도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지푸라기 인형의 가슴팍에 중전마마의 성씨와 생년월일이 적힌 종이를 거칠게 붙였지요. 그녀의 눈은 이미 인간의 자애로움은 온데간데 없고 광기에 젖은 짐승의 눈빛으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박씨는 무당이 건네준 저주의 바늘 수십 개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는 인형의 눈과 입, 그리고 가슴팍을 사정없이 찔러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너의 눈이니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이것은 너의 입이니 왕께 사랑을 속삭이지 못할 것이며 이것은 너의 심장이니 결국 멈추게 될 것이다. 바늘이 박힐 때마다 그녀의 입술에서는 기괴하고도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 서늘한 목소리는 밤 공기를 타고 궁궐 구석구석을 훑고 지나가다가 듣는 사람의 뼈마디를 시리게 했습니다. 바로 그 시각 평소 인자하고
자애롭기로 소문났던 중전마마의 처소인 교태전에서는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멀쩡히 서신을 읽으며 담소를 나누시던 마마께서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으며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신 것이지요. 숨이 쉬어지지 않는구나. 누군가 내 심장을 송곳으로 후벼 파는 것 같구나. 중전마마의 안색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고 이마에는 주먹만 한 식은 땀방울이 비오듯 흘러내렸습니다. 내의원 의관들이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달려와 진맥을 짚었으나 고개를 가로저을 뿐이었습니다. 맥은 고동치는데 기혈이 완전히 뒤틀려 도무지 손을 쓸 방도가 없다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박 씨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끔찍한 저주의 현장을 문틈 사이로 숨죽여 지켜보는 어린 눈동자가 있었다는 사실을요. 당시 박 씨의 처소에서 꾸준히를 도맡아 하던 어린 궁녀 순이였습니다. 순이는 평소에도 박 씨의 불같은 성미와 표독스러운 행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설마 나라의 어머니인 중전마마를 저주하는 이런 무서운 짓까지 저지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순이는 떨리는 입술을 양손으로 꼭 눌렀습니다. 조금이라도 소리를 냈다가는 당장 그 자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만 같은 공포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녀는 예전에 배고픔과 추위에 지쳐 쓰러졌을 때 지나가던 중전마마께서 직접 자신의 비단 소매로 땀을 닦아주며 따뜻한 밥을 챙겨주셨던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나서야 해. 내가 아니면 중전마마께서 억울하게 돌아가시고 말 거야. 하지만 공포는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었고 박 씨의 서슬 퍼런 위세는 칼날처럼 순이의 목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그날 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갈등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중전마마의 병세가 위독하다는 소식이 권례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왕은 식음도 전폐한 채 중전의 곁을 지키며 눈물로 밤을 지샜지요. 순이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목숨을 걸고 왕의 행차길에 뛰어들었습니다. 전하, 죽여주시옵소서. 하지만 후궁 박 씨의 처소 마당을 반드시 살펴보셔야 하옵니다. 왕은 처음에는 미친 소리라며 화를 냈지만 순이의 눈에 서린 진실과 절박함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왕도 최근 박 씨의 행동이 지나치게 비밀스럽고 주술적인 냄새가 난다는 첩보를 받고 의구심을 품고 있던 터였습니다. 왕은 즉시 친위대를 소집했습니다. 지금 당장 박 씨의 처소로 향한다. 누구든 앞길을 막는 자는 영모로 다스릴 것이다. 수십 개의 횃불이 밤의 장막을 가르며 박 씨의 처소로 물결처럼 몰려갔습니다. 그 기세가 어찌나 등등했는지 궁궐의 공기조차 얼어붙는 것 같았지요. 왕이 앞장서서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갔을 때 박 씨는 여전히 지푸라기 인형을 붙들고 마지막 저주의 바늘을 꽂으려던 참이었습니다. 내 인연, 지금 이 손에 들린 것이 무엇이냐? 왕의 천둥 같은 호령이 떨어지자 박 씨는 소스라치게 놀라 인형을 치마폭 밑으로 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왕의 분노는 이미 억누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왕은 직접 박 씨의 화려한 비단 치마를 걷어올렸고 그곳에서 수십 개의 바늘이 흉측하게 꽂힌 지푸라기 인형을 발견했습니다. 인형에 붙은 중전의 사주를 본 순간 왕의 동공은 경악으로 떨렸습니다. 네가 감히 이런 천인공노할 짓을 꾸몄단 말이냐? 내가 너에게 준 마음이 이토록 더러운 칼날이 되어 돌아오다니. 왕의 목소리는 피울음처럼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왕은 차가운 목소리로 명했습니다. 여봐라. 당장 이 요사스러운 여인의 처소 앞마당을 한치의 틈도 없이 모조리 파헤치도록 하라. 왕의 명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군사들이 괭이와 삽을 들고 마당으로 달려들었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흙더미가 튀고 땅을 치는 소리가 권레를 가득 채웠습니다. 박씨는 바닥에 엎드려 전하, 이것은 모함입니다. 소첩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라고 악을 썼지만 이미 왕의 귀에는 그 어떤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마당 한 구석을 파던 군사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전하, 여기를 보십시오. 무언가 더 있습니다. 파헤쳐진 땅 속에서는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흉측한 것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중전마마의 머리카락을 꼬아 만든 매듭에 죽은 까마귀의 머리, 그리고 피로 쓴 저주의 문구가 적힌 1000조각들이 줄줄이 달려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한 여인의 추악한 집착과 권력을 향한 맹목적인 탐욕이 빚어낸 괴물의 민낯이었습니다. 왕은 그 광경을 목격하고는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아 대성통곡했습니다. 내가 너를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거늘. 어찌하여 너는 나를 가장 아프게 하는 독을 품었단 말이냐. 왕의 뜨거운 눈물이 차가운 흙바닥 위로 뚝뚝 떨어져 얼룩졌습니다. 사랑했던 여인이 자기가 가장 존경하고 의지하던 부인을 죽이려 했다는 진실은 왕의 영혼을 통째로 파괴했습니다. 결국 박씨는 사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사발을 들이켜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왕의 마음을 얻지 못할 바엔 죽어서라도 그를 괴롭히겠다는 서늘한 저주였다고 합니다. 그녀가 숨을 거둔 뒤 그 처소는 불태워졌고 마당은 소금으로 덮여 영구히 봉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그 땅에서는 풀 한 폭이 자라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시간은 무심히 흘러 이제 그날의 일을 기억하는 이들은 모두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비바람이 몰아치는 밤이면 옛 처소 근처를 지나는 이들은 여전히 여인의 슬픈 흐느낌 소리와 함께 마당을 긁는 듯한 기괴한 소리를 듣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제 잘못을 뉘우치지 못한 박씨의 원혼일까요? 아니면 그날의 진실을 목격하고 평생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던 순이의 눈물일까요? 우리네 인생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남의 것을 시기하고 탐하며 내가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 타인을 짓밟으려 할 때 그 화살은 결국 가장 날카로운 모습으로 자신에게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권력도 사랑도 영원할 것 같지만 세월 앞에서는 그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부질없는 꿈일 뿐이지요.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씨앗이 자라고 있습니까? 미움과 욕심의 씨앗은 결국 자신을 태우는 불길이 되지만 베품과 사랑의 씨앗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은은한 향기를 남긴다는 것을 우리는 이 슬픈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